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여 당황스러워하는 사망재해자의 가족들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유족들은 어떻게 산재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루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망인은 인천부두 야적장에서 화물 검사를 하던 중 야적된 파이프가 전도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 절차의 제1단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산재 유족급여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유족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진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망인의 배우자가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만 망인의 부모가 만 60세가 넘는 경우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부모도 함께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의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배우자만이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되었습니다. 유족급여는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받게 되며,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50%까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면은 2단계로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가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주가 가해자가 되며, 따라서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사업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유족급여 신청권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유족급여 신청 절차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유족만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만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망인의 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망인의 부모도 청구권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로, 유족급여를 받은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셋째로, 산재 유족급여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망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 즉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즉, 총 손해액이 1억 원이라도 망인의 과실이 30% 인정되는 경우 7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한 후 사업주로부터 산재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받게 되면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모든 산재 처리 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